힘든 나날들을 어떻게 견디고들 계신지 늘 걱정입니다. 채널 24K 하석요입니다. 하석요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꾼들의 이 모사, 이거는 참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든 어떻게 돌아가든 이들의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모사, 공작,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용어를 써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수작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의 생각 또는 국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오직 사익을 위한 이합집산을 위해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앞으로 35일 정도 남았죠. 35일 정도. 이런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헌법이 개정안이 발의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도 없었고, 심지어는 야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개헌안이 발의되는지조차도 몰랐다. 이런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이런 쪽만 들어간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이 무려 23명이나 여기에 가담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개정안이 발의된 것조차 모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어떻게 백주대낮에 민주국가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요번에 제안된 건데 의안 번호 24795번으로다가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대한민국 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요. 헌법 제128조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자 100만인이 서명 청원을 하면 헌법 개정안으로서 발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과반수 그리고 대통령의 발의권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 규정을 집어넣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이라는 이 문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왜 그렇게 급했던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헌법 개정안의 문제를 꺼내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유튜버들이나 여론들 사이에서 많은 방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그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에 무려 23명이나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 발의에 가담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참 좀처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성향을 이제 분석을 해봤죠. 김무성 씨라든지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계의 국회의원이 무려 7명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컷오프를 당한, 공천에서 컷오프를 당한 사람들이 4명. 아직까지 미정인 사람들이 4명. 그리고 이제 안상수 씨 같이 공천을 받았는데 자기 뜻대로 좀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안철수계,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구성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발의된 개정안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스케줄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이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헌법을 개정하는 데 관한 헌법의 절차를 보면 이렇게 이제 발의가 되면,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제129조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발의자가 148명입니다. 현재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야 이제 정식 발의안이 되는데, 개정안이 되는데 2명만 더 추가되면 되니까 이것이 국회에서 정식 개정안으로 확정되는 건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미처 아직 사인 못한 사람들 뭐 다 들어가고 이러면, 그러면 뭐 아마 개정안으로 성립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확정되고 나면 대통령은 이거를 20일 이상을 공고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안이 이렇게 발의되었습니다 하고 공고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130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한다. 60일 이내입니다. 60일을 최소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장 기간 60일이니까 뭐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국민투표 안으로 부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대통령이 20일간 공고하고 국회에서 뭐 과반수 의결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의결되자마자 20일간 공고하고 국민투표 안으로다가 정식으로 확정시키려면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의석이 108석입니다. 108석. 3분의 2면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죠.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108명이었습니다. 108명 중에서 근데 이미 23명이 달아나 버렸죠. 그죠? 23명이 여기에 이미 서명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여기 남은 사람들 85명이 다 반대를 해도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의원 총선 이전에 이것이 국민투표 안으로 확정될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승인되는 거는 유권자들 몫인데요.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과반수, 그러니까 투표율 50%만 넘기면 되고 그 중에서 다시 과반수, 그러니까 총 유권자의 25%만 여기에 찬성을 하면 그대로 헌법 개정안으로 확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국민투표 안으로 붙여질 것은 거의 시기로 보나 의결 정족수로 보나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 이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별도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이 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면 아무리 못돼도 국회의원 투표하러 나오는 분들이 총 유권자의 50%는 넘겠죠. 그리고 그 투표한 분들의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뭐 지역별로 어떻게 이제 뭐 비례적으로 똑같이 지역 분포가 유권자의 분포가 똑같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쪽에서 누가 더 많이 득표하느냐, 어느 쪽 세력이 더 많이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헌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안을 내놓은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총선의 화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첫째, 많은 유권자들이 소위 중도라고 계산되고 있는 유권자들이 지겨워, 맘대로 하라고 그래, 나 투표장 안 가, 나 좋아하는 놈도 나온 놈 없고 좋아하는 정당도 솔직히 없어. 이 의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이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50% 정도만이 투표하는 저조한 투표율을 갖게 되면 그 투표자 50% 중에서 지금 여권의 지지자들은 똘똘 뭉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과반수를 얻어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것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지금 이번 21대 총선의 주제가 진보냐 보수냐, 경제냐 안보냐, 대북관계냐 대중관계냐, 조국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의 부도덕성과 탈선에 관한 문제냐, 지금 내각의 무능력의 문제냐, 대통령의 무능력과 불투명성, 이것이 문제냐, 이런 주제들을 다 희석시키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가능성,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을 떠나야 되는, 거기서 푸대접을 받은 무슨 이런 세력들이 이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현재 시각에서의 가능한 분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선을 겨냥한 목표 이외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하나쯤을 추가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럼 개헌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형태의 개헌을 하는 것을 추진할 거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의 흐름, 그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만일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세력들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그 다음에 이들은 대중의 힘을 이용을 해서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나 이쪽 세력들을 규합하면 100만 명의 개헌 청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난 뒤에 마음 변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분열될 수 있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국민의 제안을 개헌안으로 다시 확정시키고 또 다른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아마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정권의 임기 이내에 연방제 통일안의 개헌을 완성한다는 것. 여기에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러한 시도를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되게 아무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한다는 거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떳떳한 경우이기가 어렵죠. 무언가 공작의 냄새가 짙고 꼼수의 냄새가 짙고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닌가. 유권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골치를 썩이셔야 할 이러한 사건이 생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24K의 제안으로는
만일 이 속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채널 24K와 동일하게 의견을 가진다고 하신다면 복잡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에 공개되는 발의자들 명단 보시고 이들을 여러분들이 심판하시면 되겠죠. 당당하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그러한 국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집단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패거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 알량한 지식들을 가지고 세상을 농단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할 정도로 냉엄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정되는 개정안 여기에 관한 자료들을 전부 여러분 앞에 공개한 것입니다. 5,000년 동안 주어진 어려운 역사를 우리 민족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립한 이후에 그 주어진 엄혹한 시련들을 우리는 다 견디고 헤쳐오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호련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슬기를 다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하루하루를 잘 지켜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